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피처를 활용하여 요구되는 입체 형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원통 형상 작성 시 돌출과 회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피처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회전 피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회전 예제를 통해 원통 형상 작성 시 돌출과 회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회전 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피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성한 프로파일을 지정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입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회전 피처 명령을 실행시켜서 보면서 알아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회전 피처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에 있는 작성 패널에 스케치 작성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평면으로는 정면에 해당하는 X, Z 평면을 지정하겠습니다. 간단한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작성 패널에서 2점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자, 기준점으로부터 약간 우측으로 와서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좌우폭은 20을 입력을 할 거고요. 탭 키를 눌러서 높이로 전환한 다음에 높이는 4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20에 40짜리 직사각형이 작성이 됐는데 아직 그 선들이 하늘색이죠.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원점하고의 위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을 줘서 완전 정의된 스케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원점과 요 밑에 있는 수평선이 정확하게 같은 높이에 존재하도록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 조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원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을 해서 그 높이를 일치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부터 특정 거리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치수 클릭하고, 자, 원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사이 거리가 3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부터의 위치가 명확하게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형상이 다 검은색으로 완전하게 정의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스케치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시 빠져나갈게요. 자, 이제는 회전 피처를 실행하겠습니다. 툴바의 작성 패널 확장해 보시면, 자, 돌출 밑에 회전이 있고요. 뒤에 키보드 알파벳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단축키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퓨전 360 처음 초기 상태라고 한다면 작성 패널 요 상단에도 회전이라는 피처가 따로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확장을 해서 써도 되고, 좀 빨리 쓰려면 그냥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회전을 실행을 하고요. 자, 회전을 실행하게 되면 회전 팔레트가 우측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처음에 프로파일 있는데 뒤에 한개 선택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돌출 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프로파일로 잡을 수 있는 막혀있는 공간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만약에 막혀있는 공간이 2개, 3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일일이 어느 프로파일인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항목으로 축입니다. 당연히 회전해야 되니까 회전의 기준이 되는 회전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회전축, 그리고 뒤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할 땐 이 뒤가 지금처럼 파랗게 하이라이트 된 상태에서 축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축을 지정하실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스케치에 있는 직선 또는 이제 우리가 원점이 갖고 있는 기준 축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스케치에 있는 직선을 이용하자면 만약에 이 스케치의 우측에 있는 요 수직선을 선택한다. 클릭을 해보시면, 자, 클릭되는 순간 갑자기 원기둥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사각형의 한쪽 끝변을 회전축으로 잡고 회전을 시키면서 부채를 펼치듯이 쭉 펼치면서 모형이 작성이 되면 저렇게 원기둥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유형이 있고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세 가지를 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데 끝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어떤 객체 아니면 지점까지 각도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360도 전체 도는 걸 얘기합니다. 각도로 선택이 돼 있을 때는 밑에 각도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360도로 입력돼 있지만 만약에 내가 75도다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75도만 회전시켜서 입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전되는 방향이 반대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의 한쪽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눌러보시면 마찬가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은 지금처럼 내가 어떤 각도 값을 입력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방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에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10이라고 입력하면 10도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또 20 입력하면 이제 이쪽으로 20. 그래서 총 30도. 그래서 내가 작성한 프로파일 평면을 기준으로 각도가 양쪽으로 다르게 지정돼서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대칭이죠. 대칭을 선택하면 지금 10도 입력돼 있는데 이게 요 위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볼게요.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위에서 봤을 때 자, 10도가 내가 지금 스케치를 작성한 평면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1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도 해서 총 20도의 대칭 형상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등각으로 돌릴게요. 자,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자, 그래서 각도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냥 한 바퀴 돌릴 거다 그러면 각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 각도를 입력하는 칸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360도 뺑 돌려가지고 원기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면 내가 지정한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서 입체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정된 회전축의 직각이 되는 평면에서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원형의 모양을 띠는 형태가 작성이 되죠.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게 원기둥, 원뿔 아니면 구 같이 어떤 축을 가지고 회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형상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지금 해준 거는 잠깐 취소하고요. 다른 특성을 좀 더 알아보죠. 자, 다시 한번 회전 피처를 실행하겠습니다. 작성 패널에 있는 회전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당연히 프로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선택되고 축을 지정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에 있는 선을 지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 원점 좌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축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Z축을 선정하면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죠. 내가 지정한 회전축으로부터 프로파일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는 그 프로파일이 갖고 있는 한쪽 끝변이니까 속이 꽉 차 있는 원기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요 중심점으로부터 요 한 변까지 안쪽 변까지의 거리가 30이다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30이 되는 거고요. 안쪽에 뚫린 구멍의 지름은 60이 되겠죠. 그렇게 구멍이 뚫린 채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응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축을 선택을 취소해 볼게요. 축 선택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X축을 선택하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회전을 한다. 내가 축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니까 회전되는 양상이 달라진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축 X 끄고요. 이번에 Y축을 지정하겠다 갖다 대시면은 지정이 안 됩니다. 당연히 프로파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Y축으로 회전하면 어떤 두께가 발생을 하지 않고 그냥 저 작성된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체를 구성할 수 없죠. 그냥 얇은 판의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예 지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클릭해도 선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취소 눌러서 명령은 취소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돌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스케치를 잠깐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회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게 되면은 어느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다라는 게 미리 계산돼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을 할 경우는 내가 회전축을 좀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좀 더 명령을 활용하는데 편해져요. 자, 일단 스케치 수정해야 되니까 여기 스케치 항목을 확장을 해서 여기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아까 여기 우측에 있는 수직선을 회전축으로 잡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쪽 우측에 있는 수직선을 가지고 회전축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각형을 그려놓고 요 우측에 있는 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치 팔레트에 보면 선 종류에 우리가 구성 말고 중심선이 있었죠. 중심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쪽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 피처를 실행해 볼게요. 자, 회전 피처를 실행을 하면 제가 축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적으로 회전축이 중심선으로 작성한 스케치선을 기준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할 때 어느 축을 가지고 회전할 거다라고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축을 중심선으로 그려주게 되면 내가 부차적으로 축을 지정해주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취소.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여기 중심선으로 지정했던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중심선을 다시 선택을 해서 꺼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전했을 때는 원점에 있는 요 수직한 방향의 Z축의 중심축을 지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회전을 할 거다 그러면 중심축을 나중에 지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여기 선 이용해가지고 원점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각으로 좀 돌려놓고 회전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 제가 Z축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스케치상에 그려져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회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해 지금 스케치 보면은 앞에 아이콘이 연필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정의가 안 됐다는 건데 간혹가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왜 연필 모양이냐면 이 중심선을 그리고 이 중심선의 길이를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선의 길이는 뭐 짧든 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완전 정의가 된 선으로 그냥 남겨두셔도 돼요. 단지 그 내가 의도적으로 완전 정의하지 않은 스케치냐 이 구분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끝점도 어느 위치를 정해줘가지고 완전 정의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스케치 앞에 있는 아이콘의 형태만 봐도 아 내가 저기서 뭐 빠뜨린 건 없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 선의 길이를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치를 걸어서 이제 여기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물쇠 모양이 나오죠. 물론 이렇게 안 맞춰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작성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이 갖고 있는 기능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예제를 통해서 이 회전 명령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예제 1번 작성하기 전에 일단 예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상에는 두 개의 마름모의 형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마름모는 아니고 입체 형상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대체 어떻게 생긴 애냐? 도면을 잘 해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도면 해독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알지? 뭐 평면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측면도가 있어줘야지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면도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치수입니다. 밑에 있는 치수 80.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80이라고 써 있지 않고 앞에 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파이가 붙어 있다는 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의 지름이란 뜻이죠. 즉 지금 보이는 저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는 원의 지름에 해당한다. 즉 밑변이 위에서 보거나 아니면 밑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원형을 띠게 된다. 즉 얘는 원뿔과 좀 비슷한 형태죠. 상부가 좀 잘려 있는 원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가지고 저게 원뿔이구나. 만약에 저게 원뿔이 아닌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 파이가 붙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측과 우측의 사다리꼴, 즉 원뿔이 있는데 두 원뿔의 형태만 보자고 한다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 표현되어 있는 치수의 형태가 좀 다르다. 우측에 있는 건 하부 지름과 상부 지름이 나와 있고 좌측에 있는 건 하부 지름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경사면 사이에 각도가 주어졌다.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나눠놓은 이유는 이게 특징적으로 자, 요 좌측에 있는 애는 돌출로 그려줄 수 있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형상은 돌출로 그려주기 어려운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형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 절반의 형태, 이 절반의 형태를 그려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통해서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예 돌출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돌출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80파이짜리 요 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작성을 하고 높이 80으로 돌출을 해주는데 돌출 명령 배웠을 때 뭐가 있었냐면 테이퍼 각도가 있었어요. 테이퍼 각도를 입력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테이퍼 각도가 몇 도냐? 자, 만약에 하부 80짜리 그리고 나서 이제 돌출해주게 되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돌출을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요 사이 각도입니다. 얘가 대체 몇 도냐? 간혹 가다가 이거 40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긴 한데 이거 40 아니죠. 지금 보면은 요게 40이니까 요 절반은 20도고요. 그리고 지금 요 각도는 막곡지각이니까 똑같이 20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 각도에다가 20도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측에 있는 형상도 돌출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각도를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직한 곳에서 있는 요 사이 각도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줄 수는 있으나 그 값이 딱 떨어지는 값이 될 확률도 거의 없고요. 상당히 이제 적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한소수. 그럼 이제 소수점 어딘가에서 자리를 끌어서 반올림을 하든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소 부정확한 형태가 그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반드시 회전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원뿔 형태 아니면 원기둥 형태를 우리가 회전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회전 예제 1번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좌측에 있는 원뿔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돌출로도 작성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돌출로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돌출로 작성하실 때는 지금 바닥면에 해당하는 지름이 80인 원을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그 원을 돌출해 주는데 테이프 각도를 줘서 돌출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바닥면에 해당하는 원이니까 평면에서 봤을 때 원형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원을 그려줘야 되니까 중심 지름 원 하고 원의 중심은 원점. 그 다음에 지름은 80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해야겠죠. 자, 돌출 피처 실행을 하고 당연히 프로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로파일은 자동 선택이 됐고 이 상태에서 높이가 80이다 주면 그냥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돌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경사를 주려면 돌출 팔레트에 있는 테이퍼 각도 항목에다가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각도 값은 제가 예제 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40도가 아닌 절반의 값인 20도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반대 안쪽으로 오므라들기 위해선 마이너스 20도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돌출 명령으로 상당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예제를 회전 피처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걸 지우진 않을 거고요. 이제 얘를 숨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처 명령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고 나면 검색기 쪽에 본체라는 자원 폴더가 하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체라는 폴더가 생긴다. 자, 여기를 확장을 하면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형상 단위로 이제 구분이 된다. 지금 만들어진 거는 형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체 1만 존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가시성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숨겨집니다. 자, 저게 숨겨진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이용을 해서 좌측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작성에서 스케치 작성 클릭을 하고요. 자, 아까 돌출로 작성을 할 때는 바닥면에 있는 원형을 그려주다 보니까 XY 평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회전으로 그릴 때는 회전축을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면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면, 즉 X, Z 평면 또는 우측면, Y, Z 평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저 원뿔이라는 게 정면에서 바라보든 우측에서 바라보든 원형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이나 아니면 우측면 어디든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은 정면에 해당하는 X, Z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을 시킬 거니까 중심축을 기준으로 절반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저 사다리꼴을 전체를 다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절반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 이용을 해서 원점에서 수평하게 쭉 오는데 지름이 80이니까 반지름은 40이죠. 그래서 이제 40 입력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선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 그리려면 다시 선명령을 실행해야 되니까 자, 그냥 여기서 마우스로 왼쪽 버튼 클릭해서 끊어지지 않게 명령이 이렇게 해주시고 대충 경사를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수평하게 온 상태. 수평하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원점 정확하게 위, 수직하게 위쪽에 오게 되면 저렇게 추론선이 나오면서 딱 걸리게 됩니다. 이때 클릭하고 다시 원점을 찍어주면 이 선은 수직하게 그려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주게 되면 스케치 치수. 자, 바닥면에 있는 선과 그 다음에 윗면에 있는 선 사이의 거리 높이는 80입니다. 자, 우리 각도.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경사선과 이 반대쪽에 있는 경사선 사이 각도가 40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있는 수직선하고의 이 선과의 각도를 입력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고 절반의 값인 20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작성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얘를 회전시킬 건데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심선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 수직선을 축으로 회전시킬 거다.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축으로 회전시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선을 선택하고 스케치 팔레트로 오셔서 여기서 선 종류의 구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일점세선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피처를 실행하면 되겠죠. 작성 패널에 있는 회전 피처를 실행을 하면 자, 제가 프로파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프로파일 단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보여드릴 때 축을 지정했었는데 축도 지정 안 해도 되죠. 왜? 해당하는 축을 중심선의 형태로 그려줬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유형 결정하고 각도값 입력하고 기본으로 이제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각도를 뭐 지금 도면상으로는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이게 각도냐 아니면 전체로 해야 되느냐 뭐 전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전체로 하셔도.
각도로 놔서 360도를 돌리든 전체로 하든 같은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 1을 다시 키면 두 개는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티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겹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형태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시성을 전부 끄시고요.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형태는 각도 값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출로는 작성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회전 피처를 이용하는 방식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자, 아까 정면이든 우측면이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정면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우측면을 선택을 할게요. 우측면에 해당하는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 이용해서 원점 찍고 이렇게 빼주고 여기 이제 40.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명령이 종료가 되죠. 자, 그리고는 여기서 수직선 올려서 여기는 80. 자, 이번에 엔터 안 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서 여기는 20이니까 절반이면 11. 자,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끝점 딱 이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끊어서 그리면 치수를 다 입력하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단한 도면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치수가 계산하기 쉽다, 나누기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름이든 여기 지름이든 나누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치수가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럴 때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이 값을 입력할 때 80/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한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것도 싫다, 그냥 난 저기 도면에 있는 치수가 그대로 입력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치수를 지금처럼 먼저 기입하지 마세요. 치수를 먼저 기입하지 말고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선에서 그냥 원점 찍고 수평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수평선에서 추론선 걸릴 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원점 찍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에서 윗면, 바닥면 높이는 8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 쪽 치수 입력을 할 때는 치수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라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한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이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세요. 중심선을 바꿔준 다음에 스케치 치수를 누르고 중심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지름의 형태로 나옵니다. 클릭하고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8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방법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해야 될 거는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에 있는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 끝점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저렇게 지름 치수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 종류가 중심선으로 돼 있어야 되고 선택할 때 중심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22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치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입력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회전. 당연히 단면 하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작성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고요. 각도에 360도. 아니면 전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체 1, 2번을 다 켜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형체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이 상태에서는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비교가 잘 안 돼요. 겹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검사라는 걸 좀 이용을 할 거예요. 툴바에 보면 검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확장을 하시면 이 중에 단면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단면 분석은 이제 특정 형상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제 잘린 단면을 봐주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델링한 데이터가 잘리는 게 아니라 잘린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면 분석을 선택을 하고 어느 면에서 자를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그 면에서 잘라줍니다. 자른 상태로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린 형태가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면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린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요 아래쪽은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왜냐면 아래쪽 지름은 둘 다 동일하죠. 위쪽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위쪽을 좀 확대를 해보면 쭉 계속 마우스로 확대를 하다 보면 선이 점점 가닥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세 가닥 나눠졌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세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본체 1과 본체 2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 나오질 않아요. 한 가닥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얘가 요 선에 해당하는 거 지금 안쪽형만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그게 본체 1번이죠. 본체 1번과 본체 2번. 여기서 이제 마우스 움직이면 본체 1, 2가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바깥쪽에 있는 형상을 갖다 대면 본체 3번. 그래서 요렇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각도로 준 거랑 지름에 준 거랑. 요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단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단면 분석 해보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안 잘린 상태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단면 분석을 하게 되면 검색기 쪽에 보시면 분석이라는 자원 폴더가 하나 추가돼요. 분석이라는 자원 폴더가 추가되는데 자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단면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면 분석을 통해서 발생된 단면이에요. 여기 가시성을 꺼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원래 형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 피처를 통해서 이제 원뿔의 형태, 그래서 회전 예제 1번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예제를 가지고 회전 피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